안녕하세요. 세무사 안태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공제 5억이랑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을 더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총 10억이 되죠. 그럼 10억이 됐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법정 상속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법정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배우자랑 상속인이 예를 들어 두 명이다라고 하면 배우자는 일반 상속분의 0.5배를 가산한 1.5배를 법정 상속분으로 받는데요. 그 법정 상속 한도분 내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저희가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한테 가는 재산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분쟁의 여지가 없다, 가족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을 조절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하더라도 20억이 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금이나 이제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자산을 합하면 20억이 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배우자 기본공제 5억과 기본공제 5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20억에서 법정 상속 재산분을 하면 한 8억 5천 정도가 이제 법정 상속 한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니도 연세가 연로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면 좋겠지만 다음 상속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상속세를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많이 받게 되면 그 재산이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또 낼 때 재산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는 것이, 일단 당장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상충을 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단점으로는 그 재산이 재상속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속인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한테 금액이 더 간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를 두 번 내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정 상속 한도분까지만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는 방식으로 좀 최대한 절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상속세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저희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세목이 아니라 조사 결정되는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35억 이상 되면 거의 무조건 조사가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20억이 넘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실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꼭 어느 금액에 상속 조사가 꼭 나온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한 것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상속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조사가 나왔을 때 상속 재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고려해서 배우자한테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분을 정하는 것이 상속세 조사까지 고려했을 때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 한도가 8.5억이라고 했을 때 한 1억이나 1.5억 정도를 그것보다 배우자한테 더
상속을 하게 되면 한 10억까지의 상속재산 상속 공제 한도가 나중에 조사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한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면서 추징되는 세액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절세를 실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상속 조사까지 고려한다면 또 두 번째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에는 분할하는 재산의 종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상속 개시일 시점의 평가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금과 뭐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예금을 배우자한테 넘기고 상속되는 아파트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딸한테 넘김으로 해서 당장 상속 개시일에는 그 가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상속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5억, 5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5억을 받았을 때는 실물 자산이라는 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모든 아파트가 뭐 다 오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을 배우자 쪽으로 분할하고 아파트는 직계비속인 자녀로 상속을 함으로써 추후에 자산의 가치 증가가 일어났을 때 상속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자산이냐, 어떤 실물 자산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1주택자신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이제 상속주택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취득세율이 0.8%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이 있는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무주택인 상속인에게 상속을 함으로써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아파트를 이제 지분으로 예를 들어 뭐 2분의 1, 뭐 4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가장 지분이 많은 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세율로.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을 한다면 아파트의 뭐 가액을 협의 분할하면서도 더 아랫세대에게 넘겨주면서도 취득세는 배우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활용하시면 이것도 상속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취득세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서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